네, 고성국의 숲에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고성국 TV 생방송 2시간은 고성국 TV에 있고 나머지 22시간, 22시간은 제가 숲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씩 또 일상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20번 정도 들락거리는 것 같아요. 숲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또 여러분들의 힐링되는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숲으로 오십시오. 숲으로 와서 저하고 좀 더 편안하게 시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국의 숲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 토지님이 장동혁 화이팅이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당선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타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급하면 집니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장동혁 배신할 사람 아닙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표의 현실적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줍시다. 힘을 실어 줍시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만약 장동혁마저 실패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보수의 팔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우리 자유우파가 국민의 힘을 장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 절대 다수가 된다면 누구도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배신하고 버리지 못할 겁니다. 자유우파 100만 당원 갑시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장동혁은 전투력보다 당성이 우선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성은 저 공산당 좌파 정당들의 제1 기준이기도 하죠. 뭐 거기선 당성이 문제가 되면 뭐 바로 쫓겨나고 아우지 탄광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저 사람 당성이 문제야 그러면 그 다음날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성택이 별 겁니까? 자, 인터뷰를 했는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부장이 장동혁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는 사람, 싸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이도 잘 싸우면 공천 줄 거냐? 이게 무슨, 아니 왜 기자들은 왜 이렇게 상상력이 없어? 좀 지 질문을 만들어서 해야지. TV조선에서 써먹고 채널A에서 써먹고 이걸 또 그대로 다시 써먹네. 하여튼 싸울 줄 안다면 한동훈도 공천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장동혁의 답이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뭐냐? 싸운다. 뭐 다 좋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다. 전투력은 좋은데 그 전투력이 우리한테 행사되는 전투력이면 내부 총질의 전투력이면 그런 자 갖다 놔서 어디다 쓰겠냐. 오히려 피해나 커지지. 당성이 최우선이다 이랬어요. 당성이 최우선이다. 내부 총질하는 전투력이 높은 거 그게 전투력이냐. 그런 자가 갖다가 어디다 쓸 건데. 그런 전투력 따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성이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이냐의 문제다. 한동훈이는 그런 당성이 없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장동혁의 모든 그 관심은 지방선거로 지금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 대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당 혁신을 잘해도 한동훈이를 10번 쫓아내도 지방선거에서 지면 그 다음날 사표 내고 집에 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당대표는 제일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제일 무겁게 지방선거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장동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선거의 현실적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현실적 목표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17개 시도광역 중에 12개를 우리가 이겨놨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키면은 압승이죠. 근데 다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현실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영남과 강원을 모두 지켜내겠다. 영남과 강원. 그러면 자, 영남이 5개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이죠. 이 광역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영남을 다 지켜내겠다 했으니까 5개. 여기에 강원이니까 6개죠. 6개 지켜내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절반 이상 수성이 목표다 그랬습니다. 자, 충청은 몇 개입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그리고 세종시 해서 4개입니다. 4개 중에 절반 이상이 수성이 목표다 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이기는 게 목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부산시장은 영남권에 들어가니까 5개 중에 하나이지만 서울시장은 다르잖아요. 그럼 서울시장도 지켜내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장동혁이 이 답변에서 목표를, 현실적 목표를 제시한 게 뭐냐? 영남권 5개, 강원도, 충청권 2개, 그리고 서울시장 모두 9개를 지켜내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지금 12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그중에 충청권에서 2개, 충청권에서 2개, 그리고 수도권에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러나 영남권 5개, 강원도, 그리고 충청권 2개, 그리고 서울시장 이거를 이기면 9개를 이기는 건데 그러면 대승하는 겁니다. 12개에 비해서 3개나 줄어들었으니까 패배? 그거 아닙니다. 광역선거에서는 17개 중에 9개를 이기면 승리입니다. 그리고 8개를 이기면 상대가 8개를 이기고 우리가 9개 이기면 17개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포함해서. 예,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 제시한 요 9개는 언제 치러도 승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목표 9개를 제시한 겁니다. 저는 이 9개 목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대표로서는 이 9개 목표를 제시하고 지금 선거체제로 돌입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것과 목표를 어렵지만 제시하고 뛰어가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장동혁이 생각하는 승리 단체장은 어디냐?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그리고 여기에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서 2자리. 저 같으면 충북을 넣겠어요. 그리고 충남, 대전에서 하나를 넣겠습니다. 아마도 충남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렇게 해서 9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표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목표대로 9개를 다 승리한다면 압도적인 압승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특히 중앙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지방선거의 특성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마인드를 염두에 두고 이 장동혁이 제시한 9개 광역단체장의 승리라고 하는 목표는 정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아주 높은 수준의 목표인데 만약에 이걸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압도적 승리로 평가될 것이고 그거는 곧바로 장동혁 대세론, 장동혁 대망론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장동혁은 지방선거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총선 얘기까지 합니다.
지방선거 준비를 끝내고 연초에는 다음 내년이죠. 뭐 불과 이제 한 대여섯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연초에는 곧바로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하고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해서 총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2026년 초잖아요. 2026년 초. 그리고 총선은 그 2년 후거든요. 그러면 총선이 뭐 4월에 있으니까 불과 2년 남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부터 차근차근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가반 이상 득표를 해야 저 좌파 것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악법들을 다소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폐기하고 수정하고 없앨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장동혁의 머리에는 지방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한 총선 승리 이 그림까지 일단 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 만나자고 했는데 들러리는 싫다고 하고 지금 공을 이재명이한테 던져놓은 상태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장동혁이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가 회동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뭐 형식과 의제가 맞아야 되지 않냐. 아 이재명이도 야당 대표 시절에 영수회담 그리고 노래를 불렀지 않냐. 그때 생각을 해봐라. 제대로 된 영수회담이라면 언제든지 하겠다. 뭐 유엔 총회 참석 꼭 이전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유엔 총회 갔다 온다니 갔다 온 이후라도 괜찮다. 난 급할 거 없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공을 다시 이재명이한테 돌려줬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전투력보다 당성이 우선이다. 이게 앞으로 장동혁이 당을 이끌어가는 기조가 될 것 같다.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보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투력과 당성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이 갔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전투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성에서 나옵니다. 당성이 약한 사람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당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전투력이 강합니다. 그럼 이 당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공산당에서 당성은 계급성입니다. 공산당에서 이야기하는 당성은 계급성이에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강력한 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 당성이 강한 자만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당원 가입을 할 때 그 계급성을 제일 먼저 봅니다. 너 프롤레타리아 출신이야? 아니네. 너 뿌티부르주아네. 아니 너는 당원 자격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우리 자유파 정당의 경우에 이 당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자유파 당도, 자유파 국민도 전투력은 당성에 기반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자유파 정당의 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계급성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서 나와요. 자유파의 핵심 가치에 대한 신념에서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대한민국에 대한 핵심 가치에 대한 신념과 그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당성이 나옵니다. 그게 강해야 전투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성과 전투력을 따로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보완 설명 드렸습니다.